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맞은편에서 열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블랙 시위 집회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석해 하나 되어 팔로우 더 파티, 당과 함께 간다. 4.15 관련 부정 의혹 진실을 공개하라. 구리시 선관위는 증거인멸 중단하라. Don't allow rigged elections, 선거 조작을 허용하지 말라 등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한 관계자는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검정색 옷과 검정색 우산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검정색의 의미는 4.15 총선을 보고 느낀 감정, 즉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집회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 저항운동 실천을 위해 청년 주도하에 개최됐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저번 주 집회 참석 인원수보다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한국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 38개국에서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 보도를 일절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정권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건가요? 과연 대한민국 언론 방송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2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22일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100명의 윤미향, 100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교모 중앙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국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지 22일 만입니다. 6천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5월 26일에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부정개표 진실 규명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우한갤러리 회원, 트루스 포럼 등과 함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거리 행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국의 휴대폰은 감히 손도 못 대던 검찰이 민경욱 의원의 휴대폰은 재빠르게 압수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민경욱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가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기관인 저에 대해 의정부지검의 국상호 이주혜 검사가 2번에 걸쳐서 몸수색을 하고 내 자동차를 끌고 가서 본인과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압수해간 핸드폰으로 구글에 접속한 기록이 나오더군요. 제가 1,500만 원의 보상금을 걸고 받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을 검찰이 공짜로 다 확보한 겁니다. 그들의 목숨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국상호, 이주혜 검사, 그대들은 독수독과를 아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민경욱 의원이 거론한 독수독과의 뜻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다 견디겠다며 다만 재검표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2일 민경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해 나한테 자꾸 뭘 걸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 눈에는 이미 정치 생명과 목숨, 명예, 그리고 내가 살아온 전생애를 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장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낙선의 충격으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내가 나의 낙선을 당선으로 되돌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훗날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는 그날에도 내가 나서서 그 조롱의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라며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탄압적 행태를 그대로 둔다면
통합당 의원 전체가 극우욕을 당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라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민경욱 의원의 호소에도 미래통합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아날로그 사고로 디지털 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력 부족 때문이거나, 둘째, 어차피 당선되었는데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기 싫은 귀차니즘 때문이거나, 셋째, 총선 참패를 오히려 당권 장악 호기로 삼으려는 무리들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기사를 내보낸 한겨레 신문이 보도 약 7달 만인 22일 지면을 통해 윤 총장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종천 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22일 사과 기사에서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개 국민도 잘못된 내용 인터넷에 올리면 고발당해 처벌받는 시대인데 일반 국민보다 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언론사의 오보는 고작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한창 윤석열 총장 흠집내기 시점에서 한겨레 신문이 왜 확인 절차 없이 다급하게 해당 보도를 했는지 여전히 그저희가 수상합니다. 해당 소식의 온라인 누리꾼들은 폐간해라. 사과만 가지고 되나? 과장된 표현?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기사 써놓고 과장된 표현? 헛소리 처하지 말고 저런 가짜뉴스 계약질 기자는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기자 생활도 영원히 못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검찰총장 상대로 이런 희대의 인신공격성 기사오보를 내고 그냥 사과만 드린다? 폐간해라. 너희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공직에서 일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석방을 결정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개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뇌물 인정하고 석방한 건 법원이 뇌물 먹은 건가? 아니면 정권 눈치 보며 알아서 맞춤 판결해 준 건가? 박 대통령 경우 뇌물 받은 것도 없으니 추징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서원과 경제공동체라는 희대의 법률 용어를 처만들면서까지 어거지로 엮어 이재용으로부터 제3자 뇌물을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35년형을 구형하지 않았나? 법조계에서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자신이 저술한 책값,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요금, 골프채 등을 공짜로 받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전 법원장과 유 전 부시장 모두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오랜 기간 금품을 받으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로 불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린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뇌물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징역 기본 3년에서 5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가중처벌될 경우 징역 4년에서 6년, 감경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는 4,221만 2,224원입니다. 더군다나 유재수 전 부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등 집행유예 감경 사유보다는 가중처벌 사유가 더 많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판사가 마음대로 하누만 북한 판사와 뭐가 다른데? 정권 눈치나 살피려면 판사 왜 하냐? 양심이 권력 앞에 비틀어졌구만. 하여튼 대단한 정권이야. 한 놈도 뻔뻔하지 않은 놈이 없어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당권은 이마저도 이렇게 좌파의 법치주의 파괴를 성토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뭐하고 있나? 진짜 이런 식물정당 수준의 미래통합당과의 절연은 우파 지지층이 먼저 선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 계파 간 당권 노름에 젖어 있는 가운데 오거돈 TF에 이어 윤미향 TF 위원장까지 이중 중책을 떠맡으며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곽상도 의원 한 명뿐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거돈 봐주기 수사는 안 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 사건으로 부산시장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이 오늘 경찰서 아래 흔히 뒷구멍으로 불리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기 중이던 기자와 시민들을 따돌리고 수사실로 향했습니다. 기자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한 것이 봐주기 수사의 첫 단추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다음 달 경찰청장 인사를 앞두고 차기 경찰청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눈도장을 받으려 김창룡 부산청장이 오거돈 전 시장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 후 수많은 취재진과 수사기관, 부산시와의 연락을 일체 끊고 거제 등 곳곳을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린 것으로 보아 구속 수사의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거돈 전 시장과 청와대가 사이로 총선 영향을 고려하여 사퇴 시기를 조율했는지, 했다면 누가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뛰어넘어 오거돈 전 시장에게 성범죄 신고 접수 확인, 사퇴 시기 조율 등에 참여하게 됐는지, 나아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은 정의연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에는 인권 운운하며 저항하고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침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의연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 주호영님, 죄송합니다. 여름철 보신을 위해 국회 옥상에서 벌집 채취하며 고생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 수고해주세요. 이창영님, 휴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